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오덕의 정석, 오렌지 컬러를 좋아하시는 오렌지 덕후들을 위한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어요. 붉은 오렌지 컬러가 아닌 망고, 텐저린 등등 노란기가 확실하게 도는 밝은 오렌지 립과 반짝반짝한 옅은 골드 오렌지의 눈 화장이 특징인 메이크업이에요. 사실 저는 2D만 파는 2D 덕후라 이런 주제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기쁘네요. 인스타에서 소개드렸듯 겟레디 이듬이 찍었다가 뒤집어 엎고 다시 촬영한 영상이라 많이 애착이 가는 그런 영상이에요. 때문에 겟레디 이듬이처럼 좀 더 디테일한 설명과 제 수다로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먼저 차인박 톤업 선크림에 이은 제 두 번째 인생템인 투쿨포스쿨 시카선 로션을 발라줄게요. 정말 순한 무기자차인데 촉촉한 발림성에 백탁 현상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건성이신 분들께 정말 추천하는 촉촉한 선크림이에요. 보통 이렇게 녹화할 때 카메라 화면에 구도가 잘 잡혔는지 확인하곤 하는데 편집하면서 이런 장면은 삭제하느라 매번 골치를 겪고 있어요. 아무튼 구도를 고치고 다시 쓱쓱 발라주었습니다. 요게 반톤 정도 톤업되고 발림성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 위에 제가 즐겨 쓰는 베이스들이 밀리지 않고 밀착도 잘 되더라고요. 다음은 정말 컨실러만큼은 따라올 곳이 없는 나스 소프트 매트 컴플리트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건 커스타드 컬러로 23호톤 정도 되는 느낌의 컬러인데 전 코렉터를 사용하지 않는 날엔 한 톤 정도 어두운 컨실러를 파데 바르기 전에 먼저 발라주어서 커버를 해줘요. 밝은 컨실러를 먼저 깔아버리면 파데를 얹었을 때 약간 밝게 비치는 느낌이 나기 때문이에요. 플랫하고 유연한 컨실러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눈 밑 애교살 아래쪽에 발라주고 작은 퍼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밀착시켜줄게요. 이 퍼프 다크서클 커버하면서 쓰려고 샀는데 크기도 작고 쫀쫀해서 넘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요새 제가 정말 애정하며 사용하는 파데 인생템 한율 파운데이션 23호를 사용해줄게요. 저번 영상에 한율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커버력은 보통 정도고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인데 건조해 보이지 않는 그런 화사한 22호톤의 피부톤을 만들어주어요. 다크닝도 저한텐 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얼룩덜룩 무너지는 느낌도 없더라고요. 저는 목 피부톤이 얼굴 톤보다 어두워서 보통 목 피부톤에 맞춰 화장을 하곤 하는데 얼굴도 목에도 다 자연스러운 22호톤을 만들어주는 파데예요. 촘촘한 파데 브러쉬를 사용해서 결이 남지 않도록 스타카토처럼 끊어가면서 밀착시켜줍니다. 모공이 넓은 쪽엔 브러쉬를 굴려가면서 커버를 해줍니다. 눈가는 브러쉬에 묻은 양으로만 살짝 터치해주면서 크리즈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옅게만 쓸어주세요. 남은 양으론 목까지 쓱쓱 발라줍니다. 다음은 루나 컨실러 2호를 사용해줄게요. 왼쪽이 나스 커스타드 컬러고 오른쪽이 2호 내추럴 베이지인데 컬러 비교는 화면으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밑 아래에 다크서클이 가장 진한 부위를 중점으로 펴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쓱쓱 커버해줄게요. 애교살 아래쪽에 지는 경계는 나중에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가장 진한 부위를 중심적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그 다음 아까 사용했던 퍼프를 활용해서 결이 남은 부분을 정리해주면서 밀착시켜줄게요. 저 퍼프는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저것만 단독으로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크가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브러쉬로 한번 발라주고 펴바르지 않고 그대로 눈썹으로 넘어갔어요. 컨실러를 바로 펴바르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펴발라주는 게 밀착이 더 잘 되더라고요. 메이크업에 정답은 없지만 전 순서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눈썹만큼은 아래쪽부터 그리시길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눈썹 위쪽부터 그려버리면 본래 눈썹보다 눈썹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또 항상 눈썹은 뒤쪽으로 갈수록 옅어져야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이고 입체감 있는 눈썹이 완성됩니다. 요 에뛰드 이지브로우 펜슬 2호는 붉은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으로 레디시한 컬러로 염색을 하신 분들께 짱짱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발색도 엄청 잘 되는 타입이라서 반복해서 덧발라가면서 그려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짱구 눈썹을 조심해야 해요. 요즘엔 그냥 일자 눈썹보다 이런 살짝 상승형의 곡선을 그리는 눈썹에 빠졌어요. 이 제품도 넘나 단골 손님이죠. 아리따운 브로우 마스카라 5호를 사용해줄게요. 영상에서 정말 자주 등장한 제품인데 거의 한 통을 다 비워가서 이번에 재구매를 다시 하려고요.
약간 이런 제품은 중간 정도의 사용감을 보였을 때 살에 묻어나지 않고 발색이 좀 편하게 되더라고요. 컨실러 브러쉬로 눈썹 아래쪽을 다듬어주면서 깔끔하게 정돈도 같이 해줍니다. 눈썹은 항상 뒤쪽이 연해져야 입체감 있게 완성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시세이도 속눈썹 뷰러를 사용해줄게요. 사실 제가 눈화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속눈썹인데요. 뷰러만큼은 정말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먼저 속눈썹 전체에 동일한 힘을 주면서 잘근잘근 올려주고 C컬 모양을 생각하면서 3분의 2 지점부터 꼼꼼하게 힘을 줍니다. 그 다음 속눈썹 끝으로 갈수록 힘을 풀어주면서 찝어 올려주시면 돼요. 다음은 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도 자주 소개드렸던 요즘 푹 빠진 쉐딩 아이템, 바로 삐아 블러쉬 7호입니다. 사실 채도감이 딱 그늘진 완벽한 쉐딩 컬러는 아니지만 가성비 면에선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낀 제품이에요. 오늘은 눈두덩이 전체엔 가볍게만 살짝 쓸어주고 얼굴 곳곳에 디테일한 음영감을 좀 더 꼼꼼하게 넣어줄게요. 특히 음영을 넣을 땐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브러쉬를 끊지 말고 쭉 이어주어야 더욱 입체감 있는 눈매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눈썹 앞쪽, 앞쪽 눈썹 아래에 음영을 넣어서 윤곽을 더욱 살려줄게요. 그 다음 콧볼과 코끝 아래까지 슥슥 쉐딩을 넣어줍니다. 저처럼 콧볼이 크신 분들은 콧볼 전체에 음영을 넣어주지 마시고 콧볼 중간이 둥글게 원형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주셔야 해요. 화면에 표시된 영역을 브러쉬로 터치해서 입체감 있게 높아 보이도록 쉐딩을 넣어줍니다. 양쪽 입꼬리와 입술 아래쪽에도 옅게 터치해줄게요. 그 다음 눈썹에서 수평 라인의 이마부터 턱까지 사선 형태의 브러쉬로 쉐딩을 넣어줍니다. 저는 이런 사선 형태의 브러쉬로 쭉 쉐딩을 넣어주어서 쉐딩 넣을 땐 이런 모양이 쓰기 편하더라고요. 특히 이 브러쉬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몇 개씩 구매해서 세척해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오렌지 메이크업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포니 샤인 이지 글램 3 오렌지 블룸을 사용해줄게요. 쉬머한 펄이 콕콕 박혀있는 베이지 톤의 누드 코랄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줍니다. 이 섀도우 팔레트는 정말 컬러부터 펄감까지 완전 취향 저격인데 가루 날림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손가락을 활용해서 사용해주는데 음영을 먼저 넣어준 상태여서 음영감이 덮이지 않도록 브러쉬로 살살 발색해주었습니다. 베이스로 정말 최고의 섀도우 컬러예요. 애교살도 중앙을 중심으로 쓸어주면서 터치해줄게요. 다음은 밝고 화사한 스파클링 느낌의 골드 오렌지 컬러를 눈꼬리부터 눈두덩이 중앙으로 이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이 섀도우 팔레트에선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밝지만 눈가가 부어 보이지 않는 화사하고 맑은 오렌지 컬러로 단독으로만 발라도 정말 예쁜 색감이에요. 좀 더 확실한 발색을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다음은 스틸라 섀도우 팔레트 소울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맨 첫 줄의 두 번째, 세 번째 컬러를 적절히 섞어서 눈꼬리 쪽 라인이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영역을 잡아서 그려줍니다. 오늘은 너무 바짝 올라간 눈꼬리가 아닌 적당히 눈매에서 살짝만 휘어지는 곡선 형태로 빼주었어요. 그 다음 아주 얇고 납작한 브로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컬러를 믹스해줍니다. 지난번 소개드렸던 눈매가 2배는 커 보이는 꿀팁을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릴게요. 먼저 자신이 눈을 떴을 때 눈 아래쪽이 삼각존 하단 영역과 이어질 수 있도록 라인을 먼저 그려주세요.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안쪽에 채워진 삼각존 영역이 바깥의 화살표 라인보다 진해지지 않도록 그려주셔야 해요. 안쪽의 삼각존이 라인과 똑같이 다 채워지면 눈매가 좀 더 답답하고 인상이 진해질 수 있거든요. 라인 또한 너무 따놓은 듯이 진하게 그려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매우 쉬머해서 반사판에 반사되는 듯한 맨 왼쪽의 아래 컬러를 아까 그린 영역 아래쪽에 이어주듯이 쭉 터치해줍니다. 애교살을 눈꼬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활용하는 섀도우는 꼭 스틸라 섀도우처럼 정말 반딱반딱한 느낌이 나는 정도의 쉬머한 텍스처로 활용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애교살도 연장된 느낌을 주면서 눈매가 더 커 보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음펄에 바세린 광을 더해주는 에뛰드 영원한 키덜트 양 섀도우를 활용해줄게요.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아무튼
섀도우 컬러보다 발색이 좀 더 투명하게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두덩이 중앙과 애교살 앞쪽부터 중앙까지 함께 터치해줍니다. 다음은 요새 정말 푹 빠진 스틸라 리퀴드 섀도우 키튼 카르마를 활용해줄게요. 마찬가지로 펄감만 소량씩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브러쉬에 묻혀줍니다. 팁을 사용해서 펴바르면 컬러감이 꽤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포인트로 사용해줄 땐 꼭 브러쉬를 활용해주세요. 전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반짝일 수 있도록 터치해주었어요. 그 다음 속눈썹 고데기에 건전지가 다 닿아서 오늘은 면봉을 태워서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한 번 더 컬링을 고정시켜줬습니다. 특히 언더는 좀 뷰러질이 힘들어서 속눈썹 고데기나 이런 태운 면봉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아이라이너는 며칠 전 개봉한 이 바비 브라운 워터프루프 라이너 블랙아웃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얇은 오토 펜슬 타입으로 발색도 잘 되고 생각보다 번짐도 없어서 너무나 놀랐어요. 이 제품은 앞으로도 꼼꼼히 사용해서 써볼 예정입니다. 점막은 비어진 곳이 없도록 꼭꼭 채워주세요. 다음은 저의 리퀴드 아이라이너 인생템 키스미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미처 채워지지 못한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메꿔줄게요. 그 다음 아까 영역을 잡아 그렸던 눈꼬리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눈꼬리도 연장한 애교살만큼 좀 더 길게 빼주세요. 다음은 오렌지 블룸 팔레트에서 미세한 골드 펄이 느껴지는 짙은 원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리퀴드 라인 위에 덧발라서 라인을 풀어주며 좀 더 그윽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제 코덕 인생 첫 번째 인생템 몇 통이나 비워왔는지 모를 슈에무라 페탈리시 마스카라 블랙을 사용해줄게요. 보통 마스카라가 처질 땐 마스카라 액이 묽거나 워시오프 제품일 때 처질 가능성이 많아요. 때문에 저는 일부러라도 약간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마스카라 액이 묽지 않은 제품으로 보통 구매를 해서 사용해요. 이 페탈리시 마스카라는 처음 뷰러로 컬링한 그대로 처지지 않고 계속 덧발라도 약간 벌레 다리처럼 두꺼워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마스카라 어플리케이터가 제 속눈썹에 너무 잘 맞아서 언더에도 정말 기깔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도 조디템으로 엄청 추천을 드렸었는데 잘 맞으신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서 영업하고 가장 기뻤던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 면봉을 태워서 속눈썹 끝부분만 히팅질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처지지 않는 인형 같은 C컬 속눈썹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슈에무라 페탈리시 브라운 컬러가 작년에 단종됐거든요. 너무나 통탄스러운 것. 슈에무라 왜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자, 다음은 아이유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서 눈매를 끝까지 풍성하고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요거 8mm, 10mm, 11mm 모두 가지고 있는데 요 10mm가 제 속눈썹엔 자연스럽게 잘 맞더라고요. 특히 전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눈매가 좀 더 커 보이고 트여 보이게 연출했을 땐 붙이기 쉬운 가닥 속눈썹을 활용합니다. 리퀴드 라이너를 그린 라인 끝부분에 두세 가닥을 이어 붙여서 속눈썹도 연장된 느낌을 내주세요. 눈매가 더욱 또렷해 보이는 느낌은 라이너보단 마스카라가 훨씬 효과가 좋답니다. 또 펄이 가려진 부분이 없도록 언더 속눈썹 사이사이에 리퀴드 섀도우를 다시 얹어줄게요. 이런 미니미한 브러쉬는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섬세한 터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씩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맑고 영롱한 느낌의 오렌지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펄이 너무나 잘 잡혀서 뿌듯하네요. 다음은 블러셔로 넘어가 볼게요. 스킨푸드 생가일 리벤치크 무화과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스킨푸드 웨지 퍼프랑 궁합이 짱짱 잘 맞더라고요. 이 4호 무화과 컬러는 제가 생가일 리벤치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맨 오른쪽에 짙은 살구 컬러를 웨지 퍼프에 묻혀준 다음 광대 라인을 중심으로 옅게 터치하면서 발색해줄게요. 많은 양을 한 번에 올리기보다 소량씩 레이어드하면서 덧발라주는 게 밀착력도 더 좋더라고요. 다만 이 제품이 지속력이 조금 아쉬워서 같은 컬러감의 가루 타입 블러셔를 덧발라줬습니다. 이 빛의 블러셔는 은은한 컬러감에 너무 사이버스럽지 않은 쉬머한 광택감을 주는 블러셔로 데일리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발라준 영역에 브러쉬로 톡톡 두들기면서 지속력을 더해줄게요. 다음은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메이크업 전 발랐던 컬러 립밤을 가볍게 지워주고 입술 외곽을 파데로 정돈해줄게요. 그 다음 저의 립 펜슬 인생템 웨이크 메이크 스키니 립 크레용을 사용해줄게요.
전 요거 한 컬러 빼고 전부 다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입술에 달라붙는 듯한 엄청난 밀착력으로 지속력도 좋고 특히 입술 외곽 라인에 거뭇한 느낌도 함께 보정을 해줘요. 오늘은 귤즙을 베어 물든 듯한 오렌지 립을 연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밝은 살구 오렌지 컬러를 입술 외곽 라인에 발라주면서 세미 오버립을 연출해줬어요. 특히 이 스키니 립 크레용 11호 컬러는 본래의 입술색과 같은 느낌으로 깔끔한 톤 보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완전 강추합니다. 요거 밀착되고 나면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끄떡없어요. 너무나 좋은 것. 다음은 라이브에서 엄청나게 추천드렸던 립 조합을 소개드릴게요. 먼저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11호를 사용해줄게요. 부슬부슬한 립 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안쪽부터 발색해가며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이 컬러는 딱 노란기가 도는 채도 높은 오렌지 컬러로 오렌지 덕후인 오덕인 저에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발색도 정말 시원시원하고 포슬한 질감 자체가 입술에 각질 부각도 덜 했고 편안하게 스며들더라고요. 정말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은 참 사랑입니다. 다음은 오렌지의 다홍색이 똑똑 떨어진 듯한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3호를 사용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11호보다 다홍기가 제법 도는 컬러로 딱 얼굴이 화사해지는 예쁜 컬러입니다. 입술 안쪽을 중심으로 그라데이션 해주고 외곽은 립 펜슬로 한 번 더 잡아주면서 귤즙이 스며든 듯한 느낌을 한 번 더 강조해줄게요. 이 립 조합은 컬러부터 지속력까지 정말 짱짱입니다. 짜잔! 오덕 메이크업에서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귤귤한 오덕 립까지 완성해주었어요. 다음은 하이라이터. 전 콧대에는 무조건 이 제품을 사용해줍니다. 바로 베네피트 하이브로우 글로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클렌징 오일로 세안할 때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을 정도로 밀착력과 발색력이 정말 끝내주는 펜슬 하이라이터예요. 다만 발색하면서 베이스가 좀 긁히는 타입이어서 콧대에 쓱 발색해주고 퍼프로 한 번 더 정돈해야 하더라고요. 이것 빼곤 너무나 좋은 인생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번쯤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오렌지 덕후의 오덕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겟레디 이드미를 실패하고 다시 촬영했어도 뭔가 수다 떨듯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배로 걸렸지만요.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